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먼저 대선 주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관이 명관이다. 두관이 명관이다. 이런 취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죠. 김두관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안 관련 질문 좀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예. 어제 그 윤희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깜짝- 갑자기 대선 후보 사퇴도 아니고 예. 그것도 놀랄 일인데 의원직까지 사퇴를 한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예. 저런 국회의원도 있나 이렇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뭐 신선한 논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논란입니까? 너무 신선했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달랐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윤희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발표 예. 결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근데 제가 지금 김두관 후보님 인터뷰하기 전에요. 김 예. 후보님 그 블로그를 봤더니 새로 예, 글을 하나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올리신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보니까 윤희석 의원의 고백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윤희숙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도 사퇴를 하고 예. 그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그 부동산 문제를 내서 야당을 공격하려고 공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기조로 이제 사퇴 기간을 회견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세종시에 이제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단이라고 있는 인근에 네. 2016년에 3,300평의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은 2016년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을 용역한 연구기관이 KDI입니다. 네. 물론 30년 전에 부모하고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지만 보통 그 당시가 75세고 지금 80세가 넘은 것 같은데요. 예. 80세 가까운 어르신들이 우리 고향에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80세 정도 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농지를 처분을 합니다. 예. 처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보태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 이분은 서울 사시면서 세종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냈고 예. 영농계획서와 함께 이제 취득 자격 증명을 획득을 하고 농어촌 공사의 위탁 영농으로 경작 증명을 피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네. 그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분이 나중에 상속을 하면 큰 따님인 윤희숙 의원이 아마 상속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우리가 LH 임직원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해서 그 차익을 노렸다고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자자했습니까? 저는 네. KDI가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 KDI의 우리 임직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건의기 통보를 받고 예. 이 최고위를 한 7시간 내에서 아마 자체 이제 설명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최고위가 셀프 판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대법원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동의가 되기 어렵고요. 또 이 중대한 사실을 제가 약간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권력 투쟁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윤석열 후보 진영의 5분 중에 3분을 출당시켰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을 제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 윤희숙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희숙 의원이 왜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것도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거 살펴보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어. 우리 민주당이 셀프 판정 안 하고 수사기관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정확하게 그 진위를 알 수 있거든요. 예. 본인들 해명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을 유리하게 해명을 하죠.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뭐 온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물어봤다는데요. 동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두관 후보님 말씀은 지금 KDI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뭐 또 우리 홍준표 의원하고 최재형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들 부동산 취득 행위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태라든지 예. 일가족들의 전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는 제안들을 했는데요. 예. 모처럼 홍준표 의원 후보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오래간만에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잠깐 언급하신 윤석열 캠프 쪽에 그 5명 명단이 포함됐고요. 그중에 3명은 이제 출당, 그중에 1명은 이제 제명 조치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윤석열 캠프 쪽에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투기 의혹 상당수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윤석열 후보 뒤로 이렇게 숨었잖아요.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들이 공정과 정의와 탈을 쓰는 윤 후보 뒤로 숨은 모양 아닙니까? 예. 캠프 주요 책임자들이 이런 상태인데 윤석열 총재가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3분은 탈당 권유를 받고 1분은 제명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야 간 큰 쟁점인데요.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요. 이거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반대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뭐 먼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보 언론 측에 이제 우려를 전달한다는 게 좀 강한 표현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원칙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을 해왔고요. 예,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있지만 우리 언론 문화를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언론중재법이 그 시행이 되고 아마 30일에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수정 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하튼 뭐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많은 이제 국제 언론 단체라든지 우리 언론인 그 또 언론인들을 해서 예. 저도 이렇게 그런 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독소 조항 이른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보통 행법에서 이제 가실, 중가실, 고의, 악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언론 단체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그 중대한 가실이라든지 고의로 이렇게 걸면 굉장히 언론 자유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계 선배분들 또 언론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고의와 악의를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악의에 해당되는 거는 엄격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고 예. 중대한 가실이라든지 고의를 그렇게 걸면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서 염려를 한다는데 그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수정해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지 말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0일에 이렇게 네. 처리를 한다는데 실제 예. 그 30일 처리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야당이라든지 언론 단체에서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후보님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밀접 접촉자하고 그래서 저는 음성이 나왔지만 예. 자가 14일 격리돼 있고요. 예. 뭐 지내는 거는 불편하지만 또 자가 격리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좋은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어쨌든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갇혀 계십니까? 9월 1일 오전까지입니다. 9월 1일 오전까지요? 예, 14일간요. 자, 그러면 이 9월 1일까지 이게 갇혀 계시다가 그때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면 이제
일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뭐 지금 저희들이 9월 4일 대전 충남부터 시작해서 본격 예. 이제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저는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어쨌든 그 자가 격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예. 또 뭐 또 정책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지금 상황에서 근데 좀 당에 그 좀 섭섭한 게 좀 있었다고요? 제가 본의 아니 그렇게 해서 일주일 예. 정도만 예. 경선을 수년하면 어. 다 참여할 수 있어 그런 요청을 했는데 당에서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대전, 충청, 세종, 충북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쪽 지역 정책을 놓고 예. 정책 토론회를 27일에 하게 되는데 저는 집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정책 토론 앞두고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하고 대선 캠프의 참모들하고 좀 뭐 주도권을 어떻게 할지 또 예. 정책 토론에 제가 자문도 많이 받고 좀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어서 예.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데요. 예. 아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당의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라는 유력한 야당하고의 과연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를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저희의 서울공화국 해체 그리고 균형분권 국가라는 제 확실한 비전을 잘 설명해내면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실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로서는 지역적인 영남 지역에서 얼마나 좀 득표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6명 우리 당의 후보 중에서 영남에 출마해서 이기본 경험도 저밖에 없고요. 예. 또 패배한 경험도 저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영남에서 경쟁력을 실제 입증을 했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게 막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걸로 가지고 막 되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막상 선거에 임해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자부하고요. 예. 당당하게 경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김두관 전 경남지사였습니다.